자, 우리 이제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정리할 내용이 좀 더 많지만 한 요 정도만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이번에는 역사 B 시간 때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세계사 내용들 한번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좀 착각할 수 있게 수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먼저 고치고 우리 이번 수업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 고려의 역사서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요. 이 주몽과 관련된 책이 제왕운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책을 제가 이름을 착각하고 설명을 잘못했어요. 제왕운기로 기억하지 말고 동명왕편으로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동명왕편으로.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는 것도 맞고 주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명왕편이니까 이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문제 없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수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삼국지로 갈라졌다, 그치? 위, 촉, 오로 갈라졌다, 그쵸? 여러분 질문 게시판에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왜 위, 촉, 오가 다 있었는데 위를 이름만 갖다 썼냐면 위나라가 훨씬 강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위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였는데 통일 직전에 이 위나라의 신하였던 사마씨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때 통일이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여러 이민족을 많이 끌어들였다, 그치? 많이 끌어들이게 되면서 이 당시에 진나라를 도와주러 들어왔던 여러 이민 부족들이 여러 다른 부족들이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쪼개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되다가 나중에 북쪽에는 야만족들,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이 봤었던 야만족들, 유목부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중국인들이 도망을 쳐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 진, 남, 북, 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죠? 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거 누가 통일하는 거야?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해야 될 건 바로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싸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다니기 싫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 때문에 내 땅 다 빼앗기고 도둑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망가거나 어쨌든 도망가는 농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도망가는 농민이 굉장히 많으면 나라 입장에선 좋지 않습니다. 왜냐? 농민이 적으면 세금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은 농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 땅에서 살게 하면서 이 땅에 농사를 반드시 짓게 만드는, 농민들한테 땅을 억지로 떼어줘서 강제로 농사를 짓게 만드는 제도가 실행이 됩니다. 자, 모든 농민들에게 한 명당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균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균전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심해지니까 이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 여러분 전쟁 때는 전략도 많이 짜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나라가 워낙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선 데다가 거기다가 전쟁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체 이 넓은 중국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나를 지방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재를 추천을 받아서 좋은 인재를 많이 뽑으려는 제도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제도를 지방의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인품을 9등급으로 판단을 해서 추천을 하는 제도 바로 구품중정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구품중정제는 나중에 결국 추천을 누구만 받는다 그랬죠? 대단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만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추천이 아니라 뭘 칠 것 같아? 시험을 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측하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스탠 되겠죠? 자, 우리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수나라입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통일했던 수나라는 나라를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통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국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바로 주변 나라들이 너무 많이 설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천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받다 보니까 전부 누구만 추천받았다 그래서 귀족만 추천받았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때 귀족들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시행이 돼? 바로 과거제가 시행됐었지. 그치? 과거제. 과거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지고요. 이 남쪽에, 중국 남쪽이 크게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중국 남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 혹시 나중을 위해서 아니면 세금을 편하게 걷기 위해서 중국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 남쪽의 강과 북쪽의 강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공강이 만들어졌지, 그치? 자, 이 인공강,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바로 대운하라고 부르고 있죠, 그쵸? 수나라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건방진 주변 나라들을 혼내주고 싶어 했다 그랬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어? 고구려였죠, 그쵸? 고구려를 혼내주려고 대운하를 파서 남쪽에 있는 물건들을 막 끌어오려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때 무리하게 대운하를 통해서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추진을 하다가 수나라가 일찍 멸망했다, 그치? 수나라가 일찍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섰던 나라가 뭐였어요? 바로 당나라였다. 그쵸, 여러분? 당나라는 하나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당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여러분,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당나라 태종이 자기 형들도 막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아버지도 막 가두어 버린 다음에 황제가 됐다 그랬죠?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랬지, 그치? 자,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기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했었어? 우리 기억나죠? 삼성 육부제. 우리 고려의 이성 육부제 보면서 이미 봤었다, 그치? 중서성 있고, 문화성 있고, 그 다음에 상서성 있고, 여기 아래 6부 있었지, 그치? 자, 이렇게 나라 체제를 정리했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당나라 하면 역시 뭘 기억해야 돼? 안사의 난 하나 기억해야지, 그치? 잘 나가던 당나라가 현종이 양귀비에 빠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 정리했었죠. 안사의 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했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는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 바로 군인 출신들이었던 절도사가 어마어마하게 설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절도사는 지방을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자, 지방을 지키는 군인들인데 얘네들이 황제를 막 무시하고 지방에서 거의 황제처럼 막 행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절도의 사회 세력이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황제한테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다, 그치? 줄어들면 황제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야, 세금 더 내 하고 자꾸 찌르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자꾸 찌르게 되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결국 당나라도 농민 반란으로 크게 약해졌다라는 내용 우리가 정리했었는데요. 바로 당나라의 멸망에 큰 영향을 끼쳤던 농민 반란 뭐가 있었어? 여러분, 황소의 난 있었죠, 그쵸? 황소의 난, 여러분 이때 황소가 반란 일으켰을 때 최치원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최치원이 황소를 토벌하자는 글도 썼다 그랬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이 하나만 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 당나라 때는 문화가 크게 발전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탈라스 전투였죠. 여러분, 이 탈라스 전투는 이슬람의 나라들이랑 전쟁했던 전투였어요. 이슬람 나라 탈라스 전투를 해서 당나라가 패배했다, 그치? 근데 이때 탈라스 전투 결과 패배를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게 바로 종이 만드는 기술자였지, 그치? 그래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이 시기 때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슬람 왕조를 통해서 유럽으로 퍼지게 되면서 유럽 애들이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험 문제 펴놓고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게르만족들의 나라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바로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쵸? 게르만 부족에도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를 세운 부족이 바로 프랑크 애들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랑크 왕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정리했었다. 그치? 하나가 옛날부터 로마 땅에서 로마 문화가 가장 많이 발전했었던 갈리아 지역에 세워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갈리아라고 하면요, 카이사르가 직접 정복하고 온 데였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에서 굉장히 관리도 열심히 하고 좋은 동네였다는 거지. 그치?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면 그 사람들과 뭔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문화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 당시 로마 가톨릭교, 크리스트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을 아주 빨리 받아들여서 얘네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게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시킨 거죠. 교황이 프랑크 왕국의 왕한테 야, 너 정도면 서로마 제국 황제 해도 돼 하면 황제를 시켜줬죠. 그쵸? 자, 그때 황제를 시켜주면서 서로마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그치? 카롤루스 대제는 나중에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그 뭐야 문화도 발전시키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뭐 승리를 해가지고 프랑크 왕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유럽 문화를 크게 보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랬던 프랑크 왕국이 금방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프랑크 부족들, 게르만 부족들은요,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으면 아들한테 되게 균등하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게 대세였어요. 자, 그래서 프랑크 왕국도 결국 그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카롤루스 대제가 갖고 있었던 넓은 땅들을 아들한테 똑같이 나누어 주다가 결국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다 보니까 결국 프랑크 왕국도 제대로 된 나라로 유지가 안 되고 다 쪼개져서 아주 작은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체제가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요? 왜 봉건제라는 체제가 등장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프랑크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유럽을 지켜주다가 이 나라가 막 여러 개로 막 쪼개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니까 남쪽에서는 이슬람이, 북쪽에서는 바이킹족, 노르만족이 막 쳐들어와서 유럽이 굉장히 어지러워졌다. 그치? 그래서 유럽에서 좀 싸움 좀 한다라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땅에다가 성을 쌓고서 영주가 되었다. 그치? 그리고 무기를 잡고 기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근데 혼자서는 이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너한테 충성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좀 도와줘. 라고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기사가 더 잘난 기사한테 찾아갑니다. 그치? 더 잘난 기사한테 찾아가서 서로 충성하기로 계약을 맺잖아요. 그쵸? 계약을 맺고 이 더 잘난 기사는 얘가 이제 성을 갖고서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떼주곤 했었지. 이걸 우리가 봉토라고 불렀죠. 그쵸? 봉토. 자, 계약을 바탕으로 이렇게 충성하고 땅을 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주, 종, 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얘는 봉신이고, 그치? 잠시만, 봉신이고 더 잘난 기사는 주군이었다. 그쵸? 자, 그리고 이 기사, 영주였던 이 기사, 봉신, 영주, 기사 뭐 다 같은 사람이지 여기서는. 그치? 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봉토로 받은 땅이죠. 그쵸? 이거를 장원이라고 불렀다. 그치? 이 장원을 다스리는 기사 영주인데 이 장원에는 농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장원들이 살고 있는 농민들이 살고 있는 장원 바깥으로 나가면 이슬람, 노르만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생활하기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 농민들은 항상 여기에만 살아야 됩니다. 기사가 지켜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사도 못 가고 영주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치 농민인데 뭐랑 같다고, 노예랑 같다고 해서 얘들 우리가 뭐라 불렀어? 노라고 불렀죠. 그쵸? 자, 여러분, 농노 있고 기사 있고 뭐 봉신, 그다음에 주군,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주군과 봉신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써가지고 맺은 관계인 거지, 그치? 하지만 농노들은요, 이 기사들, 영주들이랑 계약서를 쓴 게 아니야. 얘네 여기 떠나면 죽어?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고 무조건 얘가 시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모든 주군과 봉신의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이 주군 중에서 제일 잘난 주군을 위로 올라가면 왕이 있다 그랬지, 그치? 아무리 잘난 왕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쓰여 있지 않으면 자기 신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자, 그래서 왕권이 어땠다? 왕권이 아주 약했다. 자, 왕권이 아주 약하고 지방으로 권력이 다 나누어져 있는 세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방 분권 시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언더스탠 되겠죠? 자, 왕권이 아주 낮으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러가는 교회의 권한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장이 누구도 힘이 셌어? 교황의 힘도 아주 셌다는 거 우리 정리했었죠, 그쵸? 요거 정리 하나 하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조금 간단한 거죠, 그쵸?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건데요. 자, 여러분, 아까도 잠깐 정리했지만 유럽 중세 시기 때는 왕권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교회, 교황의 권리는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내용 우리 정리했었다, 그치? 자, 교회 권한이나 교황의 권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겼죠, 그쵸? 특히 교회 사람들 돈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 가진 자리를 막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하여튼 여러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닌 거야, 그치?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좀 착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원 같은 걸 만들어서 야, 우리는 땅 욕심 내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믿자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막 좀 더 교회를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런 권력, 돈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황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지, 나한테 덤비는 놈들 가만 안 놔둬 라고 하면서 황제랑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경우도 생겼죠, 그쵸? 가장 대표적인 게 교황이 황제가 말 안 들으니까 야,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너 가만 안 둬 라고 협박해가지고 황제가 그 협박당하니까 깜짝 놀라서 교황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다 라고 부르는 사건이었다, 그치? 이 당시에 여기 실수 굴욕이죠, 그쵸? 이 시기 때 교황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교황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쟁 한번 하자 해서 전쟁도 했었지. 그게 나중에 나오게 돼 십자군 전쟁이죠, 그쵸?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바로 십자군 전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부터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 크리스트교에는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지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곳 어디? 예루살렘이었다, 그치?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크리스트교의 성지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크리스트교 성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했죠, 그쵸? 나중에 문제는 뭐야? 이슬람교 세력 중에서 아주 강력한 애들 셀주크, 튀르크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세력을 계속 확장시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야.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야, 여기 이제 이슬람교의 성지니까 니네 들어오지 마 하고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는 걸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쵸? 이러니 교황이 화가 난 거야. 우리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감히 우리 크리스트교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성지순례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 화가 나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 싹 불러 모아서 야, 우리 성지 이거 되찾으러 가자. 명령할 수 있는 거야. 왜 명령할 수 있는 거야? 교황의 힘이 아주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바로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하러 간 거라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십자군 전쟁. 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일어났는데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쵸? 결과 유럽이 패배했다, 그치? 자, 유럽이 패배했어. 야, 하나님한테 십자군 전쟁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한 거야? 교황이 말했지. 근데 유럽에서 졌어. 그러면 앞으로 교황권 어떻게 되겠다? 크게 떨어지겠다. 우리 예상할 수 있겠지, 그치? 교황권 크게 떨어질 거고요. 반대로 자, 여러분, 왕들 이제 교황이 권한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왕들이 야, 교황 이제 별거 아니야, 니네 내 말 들어 라고 하게 되니까 왕권 크게 올라가겠지. 또 자기들을 막 지켜줄 수 있다면서 농노를 실컷 부려먹던 기사들 실제로 싸움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기사권 역시 크게 떨어집니다. 자, 중세의 상황이 크게 바뀌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십자군 전쟁 때문에 유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발전했다 그랬어? 교통 발전하고 서로 모르는 물건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상업 시장이 크게 발달한다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었죠. 그쵸?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상업 발달하게 된 경우는 잠깐 정리를 해드렸다. 그치?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류가 많아진 거야. 그치? 교류가 많아지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자, 여러분, 상업과 시장이 발달하려면 다 교통이 편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바로 도시라는 게 크게 발달하게 된다는 것까지 우리 확인을 했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영주한테 맨날 꽉 잡혀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도시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도시 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고도 있던 찰나에 유럽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하나 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뭐였어? 흑사병이었다. 그치? 흑사병. 자, 흑사병이 도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자, 우리 장원 안에 있었던 농노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많이 줄어드니까 이 기사가 나 대신에 농사를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농노들한테라도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때 남아있던 농노들 이제 영주한테 야, 너 어차피 일 시킬 사람도 별로 없는 거 아는데 나한테 잘해줘라 라며 농노들이 점점 영주들한테 자기의 처지를 높여줄 것, 자기한테 잘해줄 것,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농노들이 잘 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우리 하나 확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물건을 팔고 같이 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쳐서 야, 우리 망하지 않게 가격 비슷하게 해서 팔자, 그 다음에 우리 장사 방해한 사람 가만두지 말자 하는 집단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 그게 바로 길드였다. 그치? 요거 하나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교황권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왕 자리를 둔 다툼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가장 길고 크게 일어났었던 왕 자리를 둔 다툼이 바로 프랑스 왕 자리를 둔 다툼이었어요. 이 프랑스 왕 자리가 왜 문제가 됐냐면 요 당시에 영국 왕한테도 프랑스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프랑스 왕이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영국 왕이 내가 프랑스 왕 하면 되겠다 라며 프랑스 왕 자리 나한테 내놔 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프랑스 귀족들은 또 영국 새끼가 우리나라 왕 되는 거 짜증난다 라고 해서 거절하고 프랑스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크게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전쟁을 했다. 그치? 그게 바로 백년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백년 전쟁에서 처음에는 프랑스가 밀리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하면서 잔 다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가 결국 이기게 됐다. 그치? 자, 프랑스는 이겨가는 과정에서 잔다르크는 마녀다 하고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누구만 남았다 그랬어? 왕만 남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100년 동안이나 길게 끌었던 전쟁을 왕이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우리 왕 어떤 사람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치? 그래서 왕의 권한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왕권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나 끌었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나라 안에서 당연히 우리 왕 정말 바보다, 너 같은 놈 왕하지 말고 이 강한 왕권을 가진 사람 내가 할 거야 라며 또 영국 왕 자리를 둔 전쟁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장미 전쟁이었다. 그치? 장미 전쟁. 자, 여러분, 장미 전쟁에서 그때 누가 이겼다 그래서 원래 왕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겼다 그랬다. 그치?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시 그 왕이 야, 봐봐라, 나한테 덤비면 니네 다 망해 하면서 귀족들 죄다 없애버리고 다시 왕의 권한을 크게 높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백년 전쟁에서 이기던 지던 간에 왕권이 크게 강력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왕은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 나라들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해두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등장했던 나라가 안사의 난 이후에
농민 반란 일어나고 황소의 난 있었지, 그치? 황소의 난 일어나고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는데요. 자, 여러분, 안사의 난 이후에 중국이 크게 약해진 이유가 바로 절도사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서부터 중국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송나라는 이 절도사 군인들의 힘을 무조건 꺾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송나라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문치주의입니다. 군인들의 세력을 크게 꺾어놓는 거다, 그치? 크게 꺾어놓으니까 문치주의, 문관들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관이 되려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학자 출신들이 대부분 학자 출신 정도는 돼야 과거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했었지. 그런 학자 출신 관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사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치주의 사대부, 송나라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니까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문치주의와 사대부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은 아주 못했다라는 내용 이야기했죠. 전쟁에서 패배했어. 전쟁에서 패배하면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어땠어? 나라의 세금이 점점 모자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수업할 때 얘기 드렸지. 송나라는 워낙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으로 메꿔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금이 점점 모자라지게 되자 안 되겠다. 우리나라 좀 전쟁도 잘하게, 세금도 좀 이제는 넉넉하게 잘 거둘 수 있게 나라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등장했었지. 누구였어? 바로 왕안석이었다, 그쵸? 자,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왕안석의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나중에 금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송나라는 나라의 땅을 크게 잃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나라, 남송 두 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나중에 이게 다 누구한테 멸망했어?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금나라도 멸망, 남송도 멸망하면서 결국 몽골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내용 하나 기억했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송나라가 전쟁은 못했지만 문화는 크게 발전한 나라였다라는 내용 우리 정리했었잖아요, 그렇죠? 송나라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문화의 발전입니다. 자, 일단은 공부 측면에서는 얘네들은 우리가 전쟁에선 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공부에서는, 역사에서는, 그 다음에 질서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제일 잘났다라며 우주의 질서,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했었다. 그치? 그게 성리학이었죠. 그쵸? 유학은 유학인데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농법이 크게 발전했었다. 그쵸? 뭐 바로 모내기 법 발전했던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퀴즈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었다, 그치? 자, 모내기법을 통해서 잡초를 뽑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니까 서민들이 그 시기 때 추가로 일을 하던가 아니면 놀러 가던가 하면서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라는 내용을 정리했었어요. 서민 문화가 어디서 크게 발전했느냐? 바로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에서 사람들을 위한 연극도 막 열리고 그 다음에 소설도 많이 팔고 이랬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나라 하면 꼭 기억나야 되는 게 워낙에 문화가 발전했으니 발명품도 많이 나왔다는 거 우리 정리했었죠. 땅으로 다른 나라 가기 어려우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뭐 나침반, 힘으로는 얘네들이랑 싸울 수 없으니까 원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화약,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였어? 책이었지, 그치? 활, 판, 인, 쇠, 술, 요 정도는 우리 기억을 하고 시험을 치셔야겠죠? 자, 요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자, 우리 아까 몽골이 중국을 다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몽골 하면 기억해야 되는 인물은 일단 칭기즈칸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쿠빌라이 칸 있었다, 그쵸? 자, 여러분, 칭기즈칸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 뭐야? 태무친이었다, 그쵸? 쿠빌라이 칸은 뭐한 사람이야? 몽골을 원나라라고 불러. 이제 앞으로 우리 중국 같은 나라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쵸? 자, 그런데 중국 같은 나라가 될 거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지 중국 애들을 좋게 봐준다는 뜻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무슨 주의? 몽골 제1주의 요거를 시행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하시고 원나라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나라 같은 경우, 몽골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거의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에 발전한 문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었다, 그치? 전 세계가 다 몽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자들이 쉬기 위한 시설, 뭐
역참 만들어졌던 거 우리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에 발전된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아라비아의 수학, 과학 기술을 적당히 짬뽕시킨 새로운 달력, 뭐 수, 시, 력 이런 거 개발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그치? 요 정도는 알고 여러분이 그 원나라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원나라는 종교에 미치는 바람에, 무슨 종교? 라마교라고 하는 종교에 너무 빠지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가 쏟아 부어서 결국 세금 때문에 힘들어진 농민들이 홍건적의 난을 일으키면서 결국 크게 무너지게 되어 중국인들한테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몽골 사람들을 싹 몰아내고 다시 중국 땅에다 세웠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명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나라는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인물은 홍무제, 그 다음에 영락제,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겠다, 그치? 자,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100년 가까이, 1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하면서 이 중국의 기초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마을마다 모두 중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여러 유교 적인 도덕적인 거를 막 지켜라 하는 6가지의 규칙을 내려줬다, 그치? 그게 뭐였어? 유 있었다, 그치? 기억나죠, 여러분? 그 다음에 6유를 잘 지키는지, 왕한테 충성하는지, 질서를 잘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라고 집끼리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만들었었죠. 그게 뭐였어? 바로 이갑제 있었다, 그치? 자, 그런데 세 번째 황제였던 영락제의 문제는 뭐였어? 홍무제는 첫째 아들, 첫째 손자한테만 황제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영락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조카 죽이고 얘가 황제가 됐다, 그치? 그 다음에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된 다음에 에이씨 이거 안 돼. 조카가 살았던 난징 마음에 안 들어. 난징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수도를 옮겼어. 거기가 어디야? 바로 베이징이었죠, 그쵸? 근데 얘가 찾지 못한 게 뭐였어? 바로 조카의 시체였지, 그치? 조카의 시체를 찾겠다면서 정화라는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함대를 만들어서 항해를 하고 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리고 정화 함대의 이 원정 덕분에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게 신기한 물건을 갖다 바치면서 교류를 하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하나 확인하시고,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영락제 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데 이상한 황제가 계속 올라오면서 중국에 쬐끔쬐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봐봐. 자, 여기 명나라 했었지, 그치? 중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주변 부족들이 중국을 자꾸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북쪽에서는 몽골 애들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바닷가에서는 누가 성장했었어? 바로 왜구가 성장하기 시작했었죠. 자, 여러분, 땅에서 쳐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가까스로 막아낼 수 있는데, 이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애들을 막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명나라 정부에서, 야, 아예 바닷가 근처에 가지도 마라. 바닷가 근처에 가는 것을 금지한 정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 정책이 바로 해금 정책이었다, 그치? 자, 그랬던 명나라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된 건 뭐였어? 명나라 황제가 일을 안 하고 계속 띵가띵가 놀다가 갑자기 딱 삘이 꽂혔던 게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그치? 임진왜란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게 되면서 명나라 재정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쇠퇴하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는 내년에 청나라 시대 수업하면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명나라 하면 기억해야 될 학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성리학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사람들이 야, 성리학은 너무 공부만 강조해. 하지만 공부만 강조한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도 해야 돼? 행동도 중요시 여겨야 돼. 공부뿐만 아니라 행동도 함께 중요시 여기자는 양명학이 이때 발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시기 때 바다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왔다 하다 보니, 그리고 원나라 때 여행에 발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명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내용 정리했었죠. 특히 선교사였던 누가? 마테오 리치가 바로 중국인들의 이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은 곤여만국 전도를 가지고 왔었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 수업을 하시고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명학은 왕양명이 만들어서 양명학이죠.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 그치? 자,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우리 시험대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궁금한 게 남았다 하면은 온클 질문 게시판 쓰시거나 아니면 밴드톡 남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